네,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뉴스 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 전수미 변호사님 오늘 패널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산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이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가 24분, 중상자가 12분, 경상자가 14분입니다. 지역별로 이제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부 의성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경남 산청, 울주, 온양 등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산불을 좀 잡아야 될 텐데요. 네, 인명 피해가 너무 많이 나서 걱정입니다. 네. 인명 네.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신라 시대의 그렇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든지 고찰.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제 방문을 하셨던 네네. 그런 이제 고찰이라던가 뭐 우리가 미스터 선샤인으로 잘 알고 있는 다행히 그 곳은 지금 네. 소방관분들이 이렇게 막으셔서 좀 피했다고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명 피해도 인명 피해지만 그러니까 사상자뿐만 아니라 부상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쵸. 헌신하시는 분들의 그런 많은 뭐 심리적 트라우마라든가 재산적 피해라든가 모든 것들은 좀 천문학적 숫자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근데 그러면 왜 한국은 재난 이런 위기 상황에 강한 나라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퍼지고 컨트롤을 못할까 했을 때는 산불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건조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두 네. 번째는 전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계속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바람에 아시지만 헌법재판소에 경찰 인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전국적으로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고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연 상황에 맞춰서 그분들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좀 유동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인력들이 이번 헌재에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비극들이 빨리 이제 진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이런 특수한 재난에 있어서는 네. 여태까지 하지 않은 업무들을 군이든 공공기관이든 행정부에 각 소속해 있는 그 조직들이 해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지도자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그냥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 관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뒤숭숭한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반대 목소리도 못 낸 그런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흐리멍텅하게 또 일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은 또 창의적인 업무나 뭔가 좀 과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적극 행정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이 적극 행정했을 때 나만 또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네. 그러한 불신들이 쌓여가지고 제대로 공권력이나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컨트롤 타워가 없고 리더십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런 문제점의 연속성상에 이런 재난재해도 피해갈 수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수일째 지금 산불 진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산불로 인해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산불 진화를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계신 많은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제는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 때는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가 나왔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뒤집혔는지 오늘 좀 조목조목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보도들을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재판부의 결정문, 요지를 보면 조목조목 이 검찰들이 어떤 부분에서 공소 사실을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그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소 사실 두 가지이니까 먼저 김문기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관련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본안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 네네. 이 소식을 들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네, 네네.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무죄가 이게 뭐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무죄를 좀 확인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사실 너무 당연하게 무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를 이번에 2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다. 네. 확인 단계라고 전 보고 처음부터 네. 무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번 정부를 압구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압수수색, 그다음에 구속영장, 정치 표적 수사. 이게 정말 대표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표적 수사라는 게 이번 2심에서 정말 확실하게 밝혀진 거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0.76%로 근소한 차이로 져야 했던,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에 바로 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정화를 이끄셨던 게 이재명 대표님이신데 누구보다도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자신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집단을 동원을 해서 이러한 테러를 일으켰다. 이게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의 검찰의 이런 작업들 이런 게 검찰 테러다. 그러니까 검찰은 결국엔 없어져야 될 정치 표적 집단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 드러내는 사법부에서 좀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구현했던 사건이 아닌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은 승리하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그 힘든 길을 가시밭길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오셨던 저는 먼저 이재명 대표님께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여기까지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부터 너무나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2심 저는 결과. 오늘 아침에도 이 방송에 나와서 토마토 뉴스 방송에 나와서 네. 무죄 확신한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제가 과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대표 종무조정 부실장을 할 때 검찰이 이 사항을 가지고 기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변호사분들이 선거법 사항은 너무 건도 안 되는 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만들어서 기소했다. 이건 볼 가치도 없다. 예, 예.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현대 정치가 토론, 언론하고 소통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면은 누구한테 어떤 프로필상의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능력을 측정하고 싶은 게 그런 대중의 욕구고 네. 그것은 현대 정치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아니 그런데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꼬리를 딱 잡고 국정감사 시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걸고. 내가 그 사람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왜 기억을 못해? 아는 것 같은데 너 거짓말했지. 그리고 저는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협박으로 느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협박 아닌데 당신은 왜 협박으로 느껴? 거짓말이지.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소를 하기 시작하면요. 살아남을 정치인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 정치에서 뭐 언론 인터뷰 그다음에 정치 토론 싹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럼 뭐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 얼굴만 뽑든지 프로필대로만 뽑는 거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지. 그 결과를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왜 거기에 사법부가 검찰 준사법기관이 개입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아니 무슨 기억이나 느낌까지 검찰이 재단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수백 명을 동원해서 15건 막 5개 재판 몰아치다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공인이긴 하지만 본인의 재판을 대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네. 변호사들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허위 진술을 받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니까 다른 거에 좀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고 2심 짧았지만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아니, 네. 제가 만약에 어디 잡혀가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변호사로 개업하셨으면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그러게요. 알잖아요. 너무나 이분이 뛰어난 법률가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변론 요지를 한 10개 정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혼자 쓰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자문 그룹하고 토론해서 아마 최적의 논리로 변론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재판부에 잘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좀 건이 아니었다. 무리한 말도 안 기소였다. 돼. 이렇게 말도 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 거고, 이제 공소 사실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이제 굉장히 다르게 나왔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두 가지 쟁점이죠. 네.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심까지 합치면 세 가지인데,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네. 백현동 사건의 부지 용도 변경의 압박이 맞습니다. 있었냐. 예. 첫 번, 전체적으로는 세 개입니다. 네. 세 개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판단을 한 건데, 2015년에 호주 출장 중에 이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 이거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죠. 네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골프 사진 자체가 원본이 아닌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님의 그 변호인단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사진 자체가 조작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왜 판단을 하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게 이제 무죄가 나온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면 성남시장 재직 시에 그 김 씨를 알았냐 그렇죠. 몰랐냐. 그러니까 네. 여기 이게 알았냐 몰랐냐는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앵커님에 대해서 누가 앵커님 황현실 앵커님 잘 아세요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근데 제가 저는 친하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앵커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잘 안다, 잘 모른다는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네. 혹시라도 할까봐 제가 뭐 오버해서 친한 척 하는 싫어할까 봐. 거일까봐. 네. 그래서 네, 뭐 압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안다 모른다 이제 공표 행위로 네. 이거 하나의 공표를 했다고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1심에는 이거를 이제 공표 행위가 아니다라고 물론 했고 2심도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공통적으로 해서 이제 날렸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도 용지를 이제 변경했냐인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1심에서 했다면 2심에서는 정말 상식이에요. 이거는 도지사라든가 시장들 누군가 물어봐도 국토정부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문이 오거나 관계자가 연락이 오면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안 받는 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필드 실무에서 다루어지는 상식의 기초에서 그런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이건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네.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 키는 그거죠. 공직선거법은 첫 번째는 거짓말을 했느냐, 네. 허위사실이냐. 네. 두 번째는 그 거짓말을 인해서 내가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냐. 그렇죠. 이 두 가지인데 이거에 뭐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없었다고 네. 판단해서 이제 무죄가 정말 너무나 클린하게 맞아요. 깨끗한 결론이 나왔던 너무나 당연한 거를 이제 다시 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 대부분의 이 발언들은 판단이지 의식이지 행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게 좀 요약한 핵심 사항인 것 같아요. 원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뭐 어떤 처벌은 네. 주로 공보물, 그다음에 벽보 네. 뭐 이런 것들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령 뭐 내가 어느 대학 유명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는데 예. 뭐 그런 활자된 그런 경력이나 이력, 뭐 재산 사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속이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처벌이 나오지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한 상례는 허경영 씨뿐이 없어. 그분은 사기를 치려고 막 다닌 거잖아요. 맞아요. 돈을 맞아요. 착취하고 맞아요. 네. 그런 거 외에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그래요. 어떤 인쇄물에 어떠한 문장을 쓰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또 기록으로 남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대화하는 도중에 내가 말한 진위가 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네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현명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검찰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했나 이걸 반증하는 그러한 어떤 증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저희는 이 택도 없고 건도 안 되는 건으로 기소했다. 네. 그렇게 봤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오늘 이제 법원의 판결 중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이 불이익 처분이라는 이 조항의 그 처분의 내용이 형사 처벌에는 포함되지 않다. 이렇게 오늘 정리가 딱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감정법 취지가 네. 원래대로 이제 증인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인 것에 그렇죠. 면책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공소권 남용 주장이라던가 아니면 국회 증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 측에서 주장한 거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네. 말씀드렸던 그냥 안다 모른다 인지의 측면이나 골프장 그거라던가 백현동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가 핵심인데, 예.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거 동일선거법상 이게 저는 하나의 좀 약간 이정표를 좀 제시를 했다고 오히려 보는 게 네네. 왜냐하면은 그 뭔가 아리송할 때는 그 피고인의 당사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네. 원칙이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원칙은 여기 있어야죠. 네, 그래서 오늘 보제가 나온 이유가 아리송할 때는 당사자의 이익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이 돼. 그러니까 네네. 그냥 법에서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에게 정말 상식적으로 적용이 됐던 건데 너무나 강력한 대선 주자이고 그다음에 정적으로서 이미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게 1심에서는 적용이 안 됐던 건 이번에는 정말 일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리한 것 유리한 게 있다면 그런 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일반 원칙이 적용됐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게 의미가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이 정치적 생각을 그때그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든가 어떤 TV 토론이나 그때그때 판단 순간적으로 정말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치인들 발언을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버리면 과연 법이라는 게 누군가를 잡기 위한 거고 처벌하기 위한 수단인 거냐 네. 아니면은 정말 공직선거법이 가져야 될 그런 가치와 목적을 그쵸.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입법 목적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법원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그 근원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에 불과하지 정말 거짓말을 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기고자는. 그렇게 의도가 없었던 걸로 봤죠. 그러니까 이정표예요. 앞으로 네. 정치인들도 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인은 이유 하나로 막강한 대선 주자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검찰 기소는 당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저는 하나 시그널로 좀 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근데 참 불행하게도 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기소당한 건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대장동 맞아요. 관련 발언권으로 맞아요. 네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2018년부터 21년 동안 3년간 처음에 무죄, 두 번째 유죄, 최종심에서 무죄 최종 판결 가지고 3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검찰이 또 기소한 건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 검사들 양심이 있으면 그 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게는 검사들이 계몽을 당해가지고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계몽 검찰 할 것 같으면 윤석열에게만 계몽 검찰 하지 말고 이번에 대법 상고를 포기하시라. 네. 그래야 일관성 있고 내로남불이 아니다. 계몽 검찰 하려면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의 판결을 보면 거의 이제 정치검찰의 사망선고일이다. 이런, 저희 평가도 있고, 또 이제 결정문 자체를 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네, 거의 맞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같은 그런 의견서가 제출이 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최종 결론만 보자면 이제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전부 또 무죄가 나왔고 백현도 네. 전부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인용이 안 된 건데 재판부의 특히 판단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했고 주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핵심 사항 결국엔 3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률상 강제 조항으로 이제 법률상 강제 조항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제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현동 발언의 그 국토부 요구에 따라서 그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고법은 판단한 거예요. 네네. 이거는 정반대로 검찰 쪽에서는 법률상 강제 조항 때문에 이제 변경을 한 거다. 네. 근데 그럼 니네 법률상 강제 조항 때문에 변경했다는 그러니까 국토부 때문이 아니라는 그 증거 가져와봤는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그러니까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검찰에 대한 힐난, 비난이라 생각할 수 그쵸, 있고 그쵸. 증거가 없으니까 날려버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도 가져오지 못하고 누가 봐도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은 건데 네. 이걸 무조건으로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법원에서는 이건 정치 표적 수사다라고 판단했기 네.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그 원칙 그대로 적용이 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특히 이번에 경종을 울린 건 국감이라던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발언.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너희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하고 수사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평가를 했죠. 부당하다. 이렇게 명시를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제2심에서는 전부 무죄, 김문기 씨 사건 관련한 모든 것들 그리고 백현도 관련한 모든 네. 것들 다 무죄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3가지 쟁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오늘의 선고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2심 재판부가 검찰한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고 재판 도중에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이 허위냐라고 되묻기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검찰은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특징하지 못하고 다 허위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사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징해라 재판부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은 무죄 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네. 뉴스토마토에서 그런 방송을 네. 하고 하루 종일 서초동 앞에 가가지고 지지자들에게 다 네. 무죄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물론 뭐 법리나 법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상식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기억을 못하고 내가 느낌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너 거짓말쟁이지, 너 허위사실 유포했지. 그러면서 정말 징역형을 그렇게 선고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고요. 만약에 또 이번에 유죄가 나왔으면 사실상 민주당은 해산해야 됩니다. 430억이라는 그 선거 비용을 그쵸. 다시 물어줘야 되는데 예, 아니, 민주당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네. 그건 정당 해산해야 되는데 네. 아직 그 말했다고 정당 해산할 것 같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김만배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뻔히 알만한 정황이 있는데 모른다 그랬죠. 네.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자, 본인의 배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갖고 손해만 봤다고 했죠.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냐? 그 일가가 23억의 수익이 났을 거라는 검찰 보고서에서 확인이 됐어요. 네, 네. 근데 그분 뭐 처벌받은 거 있습니까? 그냥 처벌받은 거 없이 그냥 네. 떵떵거리고 항상 참. 고주망태돼서 사신 거 아닙니까? 네. 즐기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하고 오랜 기간 같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이 정치 검찰의 모진 탄압이 정치인 이재명을 큰 지도자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오히려. 기득권의 정말 융단 네. 폭격, 네. 가스라이팅, 국민 중에 50%는요 오늘 유죄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도 그냥 허위 사실과 맞아요. 거짓말을 네. 유포하고 가짜 뉴스 유포하니까. 그걸 노리는 거겠죠. 아니 오늘 법원 앞에 갔더니요 그 극우 지지층들이 막 수천 명 몰려와가지고요 괴성을 지르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재판부나 판사들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두려울만 하더라고요. 딱 소리를 지르는데 약간 좀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과열된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검찰, 보수 언론, 그럼 극우 지지층, 기득권층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고 사법적으로 올가매고 정말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지만 이렇게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또 새롭게 부각되는. 네. 근데 또 제가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어려울만 하면 또 누군가 와서 이렇게 구해주고 지지자들이 또 사법부에서 또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네버다이. 네. 네. 저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당금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으로 오히려 만들고 있다. 지금 네. 난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지만 조선 왕조 시대에도 되게 그 군주가 뭔가 문제가 많을 때 이런 뭐 재해나 이런 것들이 많았듯이 정말 뭐 정치, 경제, 네네.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외교도 무너지고 있고 경제도 폭망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미국 수뇌부 그리고 국무부에서 지금 전체 투어를 하는데 한국만 패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보면 뭐겠어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이러한 권한대행 체제에 인정하지도 않고 죽은 행정부를 본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부를 기다린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직 윤석열 탄핵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를 누가 당하게 대선 후보 1위 너무 압도적인데. 네네. 그러니까 진작부터 0.76 위기감 얘부터 죽여야겠다. 그래서 5가지 재판. 그리고 8가지 사건. 이 112개의 혐의를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만 해도 오늘 바로 20 나왔던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시작을 해서요. 바로 위증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도 되게 슬라이스 엄청 많이 있고요. 또 쌍방울 대북소 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님 사건, 또 사망 사건 관련자 여러 가지 그분들도 엮고 있고, 무엇보다 기소 대기 중인 사건도 너무 많아요. 좀 너무하네요. 네, 너무 진리네요. 화가 왕창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치자금법에서 김용 씨라든가 관계된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있고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진짜 기소 대기 중인 사건도 너무 슬라이스 쪼개기 많다. 근데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건 이걸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뭔가 제스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제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특정 정치적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네. 어떻게 한 사람한테 112가지 혐의를 씌워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네. 기소를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오직 유력한 대선 주자이다 유능한 대통령 후보인 오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젝트 하나로 검찰이 똘똘 뭉치고 행정부가 똘똘 뭉쳐서 합쳐 그렇죠. 국민의힘까지 네. 행정부, 검찰, 국민의힘 이 세 개가 합쳐서 오직 하나 이재명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도구가 돼서 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근데 굉장히 특정한 상황이지만 다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네. 관련 법들을 다시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분명히 그렇죠. 있죠. 검찰의 기소권 남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 참 검사들도 종국적으로는 본인들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고 증거도 없고 무리한 기소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기소를 왜 하냐? 한번 죽어봐라. 당해봐라. 한번 당해봐라. 근데 너 우리가 기소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식 그런 검찰 수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판 여러 개 그냥 막 쪼개가지고 기소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 걸리면은 로또 맞는 거고 아님 말고. 자,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검사들이 받는 불이익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말 정치 검찰의 개가 된 그 검사들
지금 다 대검, 서울중앙지검 호의호식하면서 영전했죠, 승진, 다. 승진, 네. 영전에 영전했죠. 영전 네. 해외 유학 가고요. 그냥 꽃길 또 옷 벗잖아요. 그냥 막 그 특수부 검사들은요 재벌 또 이런 로펌 이런 데 팔려가면서 엄청난 부를 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법 왜곡죄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법을 왜곡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어.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안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1호 법안으로 오. 법 왜곡죄를 제정해가지고 그동안 법 왜곡을 저지른 법조인들을 가차없이 적폐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반드시 언젠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럼. 네. 특히 그 일본 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이제 법들을 하면요, 그 정치 검찰로서 검찰이 정치인을 기소하면은 그게 만약에 최종 무죄가 나오잖아요. 네. 책임져야 합니다. 네. 그 기소한 검사의 승진이나 앞으로의 본인 임용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요. 앞으로 승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리한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검찰이 묻지마 기소. 그러니까 막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가서 무죄 나와도 어쩌라고 책임지지 않아. 딱 기소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예. 이러한 이제 묻지마 기소가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관련 제도가 분명히 이런 검찰이 묻지마 기소를 했을 때 거기가 마지막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 대한 충분한 징계, 이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법들 제정이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아니 예. 정치 검찰의 또 다른 면을 보면요. 네.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 풀어줬잖아요. 그럼요. 한 번도 안 하고. 자, 네. 김성훈 경호처장, 이광호 경호본부장. 이 사람들 구속영장 심사할 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네. 어떤 와,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융단 폭격을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괴롭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죄가 있어도 그냥 눈 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 보시오. 비디오에 얼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맞아. 야, 검사는 99만 원 룸사롱 접대를 받아도 99만 원씩 쪼개서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처벌도 징계도 안 하는 게 지금 검찰의 현실입니다. 이거 심우정 검찰총장 보세요. 그 딸. 네. 진짜 기가 막히다. 국립외교원이요.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곳이냐면요. 외국에서 석사, 박사 학위 받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실력이 출중이 인정받아도 거기 못 들어간 그 출중한 재능이 있는 인재들이 줄 서 있습니다. 네. 지금 뭐 3년, 5년, 10년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계속 네. 지원하면서. 근데 네. 그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특히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주일대사가 가 있는 네. 박 대사의 제자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일대사의 제자이고, 그만 주일대사니까 외교부와 또 관련이 있겠죠. 그런 검찰과 또 행정부, 정부 조직의 이런 커넥션. 그래서 불법 채용까지 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딸이 자격도 없는 딸이 붙으면 자격에 있었던 어떠한 선량한 죄 없는 우리 국민, 그리고 정말 학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그렇죠. 친구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그것만을 바라보고 공부해오고 모든 거를 시간과 노력을 바쳤던 학생을 희생시키고 검찰총장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없는 자격 만들어서 자격 되지도 않는 사람을 채용시킨다? 이거는요, 이제 검찰 탈퇴를 넘어서 이거는 대한민국 또 다른 검찰 국정농단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정말 크게 재조명하고 불법 채용 문제 저희 네. 심각하게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이제 곧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님 말고 다른 대선 주자가 있을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 원래 대선에서 지면 그 진 사람에 대해서 관용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0.76%로 졌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외신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검찰의 이렇게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할 때마다 오히려 외신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기소를 당하는 이유는 바로 0.76% 차이로 그렇죠. 간소한 차이로 졌던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대선에 나갔을 때에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그런 정의라던가 네.
제대로 된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그림에 대한 걱정. 네. 그래서 미리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소를 한다고 네, 오히려 네. 외신에서 그렇게 먼저 판단했거든요. 네. 0.76 이재명의 능력, 무리한 기소 이렇게 아. 세 가지를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는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준비된 유능한 대통령인지, 대통령 후보인지.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말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정말 위대하게 다시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미 외국에서 외신에서 모두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말고는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아예 대안도 없고 이제 오로지 이재명 대표님의 집중해서 이제는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왔고 네. 이제 정말 정의가 다시 진실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아직 저는 오늘 좀 내심 기대했어요. 헌재에서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오늘 또 늦게라도 좀 공지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오늘도 공지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주 28일 선고가 4월달로 늦춰질 가능성도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4월 2일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보궐선거를 지나서 그러면 선거를 하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를 좀 보고 선거 결과를 내자 그러한 의중을 가지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고의적으로 선거를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대한민국 지금 산불로 어렵고요. 경제도 너무 어렵고요. 지금 미국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돼 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고위 공직자들과 통화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동아시아 돌 때 한국만 패싱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더 이상 국정 혼란, 민생 파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죄 선고가 그러면 지금 이제 결정을 늦추고 있을지도 모르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한 촉매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금 형이 안 좋게 나왔으면은 좀 더 한번 버텨보자. 뭐 대법원 판결까지 한번 네. 버텨볼까? 그러한 용기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무죄 너무나 확실한 무죄가 네. 나왔기 네, 때문에 네. 헌재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그만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됐다. 윤석열 파면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그 헌재가 그럼 정치적인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런데 우선은 만장일치 기각은 절대 안 나온다. 지금 상황에서. 네, 보고 근데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좀 약간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관에 그 실무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실무 연구관이 있는데 이미 인용과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인용하고 기각 두 개 버전으로 초안을 만들어요. 그때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네네네. 만들어서 그러니까 연구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되냐. 두 개 다 썼으니까 결과를 모르죠. 네. 왜냐면 두 개를 다 냅니다. 초안을. 그러면은 평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냐. 그 두 개 초안을 가지고 결정문을 가지고 평의에서 계속 어떤 거 빼고 어떤 거 내용이 들어가요. 평의를 계속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결정문 자체는 초안은 다 완성이 됐고 평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땠냐면 그때도 보수가 5명, 그때도 8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진보가 2명. 그다음에 중도 1명이었거든요. 지금하고 구도가 많이 이제 비슷한 체제인데 그때도 오늘의 재판이 심리적으로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때는 사실 거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거의 국민들이 동감하는 분위기가 국민의힘도 분당이 돼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탄핵에 공감하면서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반영돼서 6명이 그때 인용이었는데 그렇죠. 예. 2명이 반대를 했대요. 네네. 했는데 그중에 1명은 뭐 대세가 이러니까 하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는데 마지막 1명이 끝까지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가인권위원 장인 안창호 재판관이었는데 네네. 그 1명마저도 나머지 보수 5명 재판관들이
우리 이렇게 당신이 만약에 당신 한 명이 어. 이거를 만약 기각이나 각하를 내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우리 오.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야 네네네네. 된다라고 오히려 보수 재판관 5명이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안창호마저도 그거를 이제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결정에 따랐다. 물론 이제 별개 의견으로 이상한 뭐 아모스 성경 구절을 넣고 네네네.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배경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의 아. 재판으로 막 갑자기 결과가 뭐 기각이었는데 인용이었는데 기각을 바뀌진 않지만 이 끝까지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마음 그리고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된 다수의 재판관들의 설득 이런 것들이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어떤 요소는 된 거죠.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는데요. 이재명 무죄 여야 반응은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했던 발언 중에서 이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 차라리 이런 역량을 산불을 예방하거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 국힘에서 상반된 반응들을 내놨죠. 어떻게 보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보면 저는 진짜 전형적인 국민의힘이다.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너무 잘하는 게 2개가 있어요. 네네. 그 말을 막 바꿔요. 네. 그리고 이슈로 덮어요. 네. 특히 김건희, 윤석열 너무 이슈 많았잖아요. 네. 하나가 터져서 막 임주당이 막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슈를 김건희 사고 쳐요. 그래서 이것도 대체 또 사고 쳐. 그래서 얘는 대단하다. 이슈로 덮는 애들. 이거 전략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인 거예요. 네네네. 권성동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이재명 결과 나오면 승복해라. 네. 다들 그런가 보다. 결과 나왔죠? 그럼 본인도 승복해야죠. 아니 본인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네. 뭐 369 원칙에 따라서 뭐 633 원칙에 따라서 633, 빠른 결론이 예. 나올 거다. 막 네. 이런 말도 안 돼. 오늘 아침에 한 내용과 오늘 저녁에 한 내용이 좀 다른. 요즘 좀 정신적으로 힘드신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네. 그 망원집이라고 네. 냈는데 디자인도 돈 많이 들였고 네. 그 정도 디자인. 그리고 명언집. 심지어 그 사람 이렇게 얼굴 들어간 그 디자인도 표절했어요. 네. 표절, 그래요? 네. 디자인도 표절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망원집인데 보니까 좀 명언집인 네, 거예요. 네. 이분이 이재명 대표님의 진정한 팬이시구나. 그래서 네. 진짜. 그래 우리 국민의힘은 무너지지만 그래 재명아 우리 학교 살리기 위해서 너라도 가라 막 이런 애절함이 느껴지는 네. 망원집이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권성동은 참 일관성도 없고 국민의힘답다라고 좀 보고 민주당은 너무나 사필 규정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필 규정에서 너무나 당연한 게 진실과 정의가 이렇게 다시 세워질 수 있구나. 역시 아직 대한민국 죽지 않았다. 사법부가 살아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었다면 네네네. 기쁨을 주는 하나의 단비가 됐다고 보는 거죠.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 얘기도 했어요. 허위 사실 공표를 해서 정치 생명을 잃은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재명 대표만 무죄냐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이분 아니 참.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 제가 말씀드린 네네. 벽보나 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느 대학 네. 나 하버드 대학 안 나온 사람이 하버드 대학 네.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유권자한테 큰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사항은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그쵸. 어떤 대화나 인터뷰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처벌한 경우는 네. 거의 허경영 빼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기소거리도 아니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1심에서 유죄도 안 받았을 겁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승복한다고 해놓고 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대해서는 네.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고요. 그 네. 윤상현 의원도 이럴 줄 알았다. 우리 네. 법 연구에 판사 좌파 판사들이 네. 이럴 줄 알았다. 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은 12.3 내란 사태 전까지만 해도 보수를 극우 보수다, 수구 보수다 이 정도로 평가했는데 요새는요 보수가 앞에 수식어가 염치 없는 보수다. 아. 정말.
더러운 보수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너무 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거짓말하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상당 기간 네. 민주당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유권자들에게 정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폐악질을 하면서 네. 정말 국면을 호도하려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직후에 나와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조금 전에는 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또 선거 이후에는 환호성을 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는 이런데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고 또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험제의 이 선고일이 늦어지고 있는 점, 또 이재명 대표의 1심이 말도 안 되게 유죄가 나온 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플랜 B, C, D까지 준비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뭐 내란 수괴가 윤석열로 알려져 있지만 자 내란 수괴가 김건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란 수괴와 내란 수괴의 수괴가 합작품으로서 또 검찰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지금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가. 비화폰까지 검찰 수뇌부가 같이 받아서 내란 현행범으로서 작용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네네.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 딜레이가 됐을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계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공격을 받았던 분인 네네. 만큼 분명히 어떤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딜레이 되는 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윤석열 지금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 있는 윤석열 우선 자기네 경호처 제3부장부터 지금 해임시키고 그 보복 정치 보복을 가하고 있는 바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바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하나 다른 시나리오를 본다면 내부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처럼 뭔가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나와 있는데 시간 지연 끌기를 해서 결국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한다는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4월 18일 기점을 그 전에 나오면 저는 파면이라고 봐요. 무조건. 4월 18일 전에 나오면. 네네. 근데 18일 그런데 후에는 헌법재판소 기능을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재판관 둘이 이미 퇴임을 그쵸? 하니까 4월 18일 이후는 재판관이 우선 없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을 못하고요. 그러면 내란 수괴는 파면되지 않고 존재하고 내란은 끝까지 내란 상태로 대한민국 가서 정말 우리는 끝이 대한민국 망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정말 과테말라 불과 다른 나라 이제 제3국가가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4월 18일은 절대로 넘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 지금 지연시키는 게 만약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을 굳이 쓰겠다고 하는 거라면 제발 그 전략은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너무나 국민들 고통스럽고 정치적 불확실성 앞으로 생계에 대한 그런 막막함 너무나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피눈물을 보시고 그만 제발 딴지 거는 행동들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헌법재판관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사람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같은 생각이고요. 네. 헌법재판소가 어려우시겠지만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근데 이제 좀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2월 달에 변론 끝나고 지금 벌써 한 달 동안 뭐 한 겁니까? 저는 3월 중순이면 다 해결이 되고 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말 희망찬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네. 주구장창 아직도 그냥 윤석열 내란 수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 내란 잔당들 내란 수계 얘기는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네. 좀 장사도 너무 안 되고요. 살기 너무 퍽퍽한데 언제까지 그 능력 없고 무도한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까? 좀 지겨운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 뭐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지 또 보수에서 또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승리할지 그거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상을 가지고 정치적 고려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도 상대를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할 것 같습니까? 상대들 이 혼란을 잠재우려면 빨리 파면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빠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난 직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을 빠르게 내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제1야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께서 야당으로 만들어져 제1야당으로 해주신 거죠. 무엇보다 정말 저희가 압도적으로 총선에 승리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절규와 신음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그런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첫 번째로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셨던 게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게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 믿는다, 같이 간다, 신뢰한다는 건데 그 국민들의 신뢰,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야당 역할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정부 견제와 감시입니다. 견제와 감시, 국민들 목소리 대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다음에 좌절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 채 앞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제발 선고 기일에 대한 예정이라도 해라. 네. 기일을 지금 당장 얘기를 하기 힘들다면 언제 뭐 4월 초에는 하겠다, 4월 중순에 하겠다, 아니면 날짜를 명시하시던지 네. 적어도 어떠한 사람이 제일 힘든 건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너무 두려운 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 고통 속에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언제 선고를 할지에 대한 예정만이라도 하라는,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는 그런 간곡한 마음에서 민주당에 저는 그렇게 말을 했다 봅니다. 오늘 헌재 앞에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의 탄핵 심판이 가장 시급합니다. 뭐 네네. 다른 그 어떤 거보다 이 사람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외식도 하고 회식도 하고 그러죠. 저 오늘 재판 판결 나왔으니까 좀 경기권에 계신 분들, 서울권에 계신 분들은 좀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회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네, 지금 네. 서민들 먹고 살기가 너무 맞아요.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광화문 집회 현장 탄핵 찬성 그 단체들이 있는 천막 농성장에서 트랙터 한 대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그 전봉준 투쟁단에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에 발표하냐, 다음 주에 발표하냐, 네. 인용이냐, 기각이냐, 네. 그런 거는 우리한테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답답한 정세를 돌파할 투쟁, 우리는 오직 이 투쟁을 앞세워서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다음 주 발표하냐, 오늘 발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내란 종식을 위해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 마음으로 지금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앞장서시는 그 20, 30대 여성분들과 네.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남태령 그렇죠. 이미 그런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뜻이 있는 우리 민주 시민들, 그리고 정말 이런 사회적 영웅들과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빛의 혁명의 전사들이 네. 이분들과 함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의 전사들이 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이 트랙터 투쟁단의 일부가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간 거고 경찰이 계고나 영장도 없이 이 트랙터를 견인한 거거든요. 강제 견인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참 유감스러운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친윤석열 경찰관들을 초고속 승진시켰을 때 네.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현재도 그 행정권, 행정지휘, 인사권은 모두 윤석열 내란 잔당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권을 윤석열 내란 잔당들이 집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이 잘못된 행정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헌재는 오늘도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죠. 이번 주는 없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다들 기대하셨던 건 3월 7일에서 3월 14일에서 21일에서 그러게요. 정말 희망 고문입니다. 매주 뭐 이건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으로 봐서 너무 안타깝지만 결국은 4월 2일에 보궐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둘째 주는 이제 퇴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첫째 주, 그러니까 4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4월로 넘어가는 게 결국에는 두 가지 이유라고 좀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이분들이 그러니까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시키고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기각시켰던 게 그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만큼 양보해줄게. 하지만 윤석열만큼은 탄핵 인용시켜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양보의 과정에서 저는 그런 이제 기각들이 계속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오늘 2심 판결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라는 게 또 나왔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그러니까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관들 안에서 분명히 딴지를 거는, 그러니까 특히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기각이 나왔을 때도 기각도 5명 중에 4명, 1명 의견이 달랐고 이제 각하 의견 2명이나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정계성 김복형 재판관이 정면으로 세게 부딪혔다는 게 너무 자명하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김복형을 아마 박근혜 정부 때 봤을 때는 제2의 안창호다. 굉장히 세게 이거를 각하나 기각으로 좀 이제 몰고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만장일치로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6대2라도 어떤 식으로 인용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구속 취소 때도 인용이 됐던 절차적 정당성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신중하게 했어. 그래서 조속하게 하지 않았어. 신중하게 해서 이게 탄핵 인용이 나온 거야라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더 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결국엔 4월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변인님.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3월 28일 날 네네네. 순리대로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 기일 발표하고. 자꾸 진짜 그래도 우리가 변론할 때는 헌법재판관들 멋있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내란 속에 풀어주고 나서 네. 이게 지금 사법부가 지금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꾸 잔머리 굴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원칙대로 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돼. 아니, 지금 사람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너무나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시는 그러한 결정들이고요. 내일이라도 모레 선고한다고 꼭 발표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네. 예. 내일 가장 바라는 뉴스는 헌재의 선고길 그러니까. 공지다. 네. 이제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12.3 계엄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이 계엄을 했는지를 제대로 밝혀내서 그들을 처벌해야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발은 윤석열의 파면입니다. 헌재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저희는 탄핵과 파면의 그날까지 오후 6시 반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